여자 주제에 팀장이랍시고 술이나 따르지 그래. 송년 회장에 울려 퍼지는 고함 소리. 취한 상무가 젊은 여성 팀장의 멱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 주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죠. 그 순간 구석 테이블에서 평범한 차림의 노신사 한 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신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문자 한 통을 보냈죠. 정확히 20분 후 연 회장 문이 벌컥 열리며 급히 달려온 사장과 이사들. 이 평범해 보이는 노신사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여자 주제의 팀장이랍시고. 술이나 따르지 그래. 12월의 마지막 금요일 저녁.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연말 송년회였습니다. 술이 한창 돌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건배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한쪽 테이블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상무님, 오늘은 운전을 해야 해서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묶은 머리. 회사의 마케팅 팀장 김은지였죠. 뭐? 운전? 대리운전 부르면 되잖아. 상무 이건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된 게 이미 상당히 취한 상태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은지는 최대한 공손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건호는 집요했죠. 야, 김 팀장.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술 따르라는데 거절해? 이게 예의야?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붉어졌죠. 상무님, 조용히 얘기하시죠. 은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호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용히? 내가 왜 조용히 해야 돼? 여자 주제에 팀장 달았다고 건방져졌어? 상무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옆에 앉아있던 후배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너도 잘리고 싶어? 입 닥치고 있어. 후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죠. 김 팀장, 마지막으로 묻는다. 술 따를 거야, 말 거야? 이건호가 술잔을 은지 앞에 툭 놓았습니다. 은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죄송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그 순간 이건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은지의 멱살을 움켜쥐었죠. 뭐? 이 여자가 지금? 상무님, 놓으세요. 은지가 손으로 이건호의 손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남자의 힘은 생각보다 셌죠. 여자 주제에 감히 상사한테 대들어? 무릎 꿇고 사과해.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다들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거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무님, 제발 놓아주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보기 싫으면 다들 나가면 되지. 야, 다들 뭐해? 술이나 더 마셔. 이건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고함쳤습니다. 직원들은 더욱 움츠러들었죠. 그때였습니다. 연 회장 구석의 조용한 테이블에서 한 노신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죠. 평범한 회색 정장 차림에 은발이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소란이 일어나는 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죠.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죠. 문자를 다 보낸 노신사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소란이 일어나는 쪽을 향하고 있었죠. 한편 이건호는 계속해서 은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팀장 자리가 아깝다니까? 여자가 무슨 팀장이야? 집에서 애나 봐. 상무님, 정말 그만하시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은지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참고 있었죠. 안 돼. 내가 뭘 어떻게 하는데? 난 그냥 후배 교육하는 거야. 이건호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은지를 더 세게 잡아당겼죠. 아파요. 정말 놓으세요. 은지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술잔이 쏟아졌습니다. 은지의 정장에 술이 튀었죠. 하지만 이건호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야, 이게 뭐야?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진짜 쓸모없네.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참기 힘들었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구석 테이블의 노신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소란이 일어나는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죠.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노신사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죠. 누구지? 저분은 왜 저리 가시는 거야? 노신사는 이건호와 은지가 있는 테이블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손 좀 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이건호가 고개를 돌렸죠. 누구세요? 아, 노인네가 무슨 상관이야. 가세요. 이건호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노신사는 움직이지 않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손 떼시죠. 노신사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건호는 뭔가 기분이 나빴지만 술기운에 비웃었죠.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나한테 명령해? 여기 우리 회사 송년회인데 왜 끼어들어? 저는 김은지 시아버지입니다. 노신사의 한마디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지도 눈을 크게 떴죠. 아버님? 왜 여기에? 은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노신사는 며느리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죠. 은지야, 깜짝 선물 주려고 왔는데. 이런 광경을 보게 되는구나. 그리고는 다시 이건호를 향했습니다. 이번엔 미소가 사라졌죠. 제 며느리한테서 손 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직접 떼어드릴까요? 노신사의 목소리에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건호는 술에 취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죠.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뭐? 노인네가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누군지 알아? 전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지금 당장 손만 떼시면 됩니다. 노신사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건호와 눈높이를 맞췄죠. 그 눈빛은 70대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이건호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노신사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툭 놓았죠. 대한그룹 회장 정우진입니다. 그 한마디에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대한그룹?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죠. 대한그룹이면 우리 회사 최대 주주사 아니야? 맞아. 지분 30% 넘게 가지고 있잖아. 직원들의 속삭임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회장님? 이건호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고 은지의 옷깃에서 손을 떼었죠. 네. 대한그룹 회장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우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차가웠죠.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챙겨주시던 그 평범한 시아버지가 재벌 그룹의 회장이었다니. 아버님 정말 회장님이세요? 응. 미안하구나 은지야.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정우진이 며느리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건호를 봤죠. 이건호 상무님이시죠? 제 며느리를 참 정성껏 교육하시네요.
정우진의 목소리에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말을 더듬었죠. 아닙니다. 회장님. 이건 그냥 회식 자리에서 농담을. 농담? 멱살 잡는 게 농담입니까? 정우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죠. 여자 주제의 팀장이라는 말도 농담이었습니까?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것도요? 주변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건호에게 쏠렸죠. 그건 제가 술을 좀 많이 마셔서. 죄송합니다. 이건호가 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술 때문이라고요? 그럼 술만 마시면 이렇게 직원들을 대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럼 평소엔 어떻게 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정우진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죠. 여기 계신 분들, 이건호 상무님께 평소에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들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왜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나요? 두려우신 겁니까? 정우진의 물음에 한 젊은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상무님은 평소에도 여직원들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십니다. 거절하면 승진해서 누락시키시고요. 여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계속 말했죠. 회의 시간에도 여자들은 회의록만 작성하라고 하십니다. 의견을 내면 조용히 하라고 하시고요. 다른 직원도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님은 야근을 시키시면서 본인은 먼저 퇴근하십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업무 지시를 하시죠. 하나둘 직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터져나왔죠. 이건호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죠. 그렇군요. 상무님 들으셨습니까? 정우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건호는 대답할 수 없었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호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이 손을 들어 막았죠. 무릎은 꿇지 마십시오. 그건 제 며느리에게 강요했던 것 아닙니까? 정우진의 말에 이건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요?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정우진이 은지를 봤습니다. 은지야, 상무님이 사과하신다는데 받아주겠니? 은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의 모욕과 고통이 떠올랐죠. 아버님, 저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아버지가 여기 있잖니. 정우진의 따뜻한 말에 은지는 용기를 냈습니다. 상무님,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요. 은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정우진이 흡족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잘 말했다, 은지야. 그리고는 다시 이건호를 봤습니다. 상무님, 며느리 말 들으셨죠?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명심으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우진이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죠. 나야. 지금 당장 송년 회장으로 와. 긴급 이사회 소집이야. 짧은 통화였습니다. 정우진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시계를 봤죠. 20분 후면 이사님들이 도착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시죠.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건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우진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죠. 차갑고 섬뜩한 미소였습니다. 송년 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축제 분위기는 사라지고 긴장감만 감돌았죠. 직원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이 직접 나타난 것도 놀라운데 긴급 이사회까지 소집한다니. 은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죠. 시아버지가 재벌 회장이라니.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우진은 며느리 옆에 앉으며 고개를 저었죠. 내가 왜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정우진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내 정체를 아는 순간 사람들이 달라지거든. 진심이 아닌 거칠에만 하게 돼. 그게 싫었어. 아버님, 너만큼은 날 그냥 평범한 시아버지로 봐줬잖니. 그게 좋았어. 매일 아침 도시락 싸는 할아버지로요. 은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우진이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죠. 근데 오늘 널 보니까 참을 수가 없더구나. 내 며느리를 저렇게 대하다니. 정우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를 향할 땐 다시 부드러워졌죠. 정확히 20분 후였습니다. 연 회장 문이 벌컥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정우진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박진수였죠. 무슨 일이십니까? 긴급 이사회라고 하셔서. 이쪽입니다. 정우진이 이건호를 가리켰습니다. 박진수와 이사들의 시선이 이건호에게 쏠렸죠. 이건호 상무. 무슨 일입니까? 박진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건호는 대답할 수 없었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정우진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죠. 직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여자 주재의 팀장이라고 했고요.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박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여직원들에게 술을 강요하고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합니다. 정우진이 직원들을 가리켰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이건호 상무 사실입니까? 박진수가 다그쳤습니다. 이건호는 고개를 떨구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진수가 다른 이사들과 눈빛을 교환했죠. 회장님, 저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진수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죠. 사과는 저한테 하실 게 아닙니다. 정우진이 은지를 가리켰습니다. 제 며느리에게 그리고 피해를 입은 모든 직원들에게 하셔야죠. 박진수는 곧바로 은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회사가 이런 일을 방치했습니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마찬가지였죠. 괜찮습니다. 사장님. 은지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사장이 자신에게 사과하는 모습이 낯설었죠. 괜찮지 않습니다. 이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입니다. 박진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건호를 향했죠. 이건호 상무,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임됩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이건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박진수는 단호했죠. 징계위원회는 형식일 뿐입니다.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건호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박진수는 고개를 저었죠.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직원들의 신고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당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놀랐습니다. 신고가 있었다는 말에. 신고요? 누가 신고를 했나요? 몇몇 직원들이 익명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죠.
박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회사의 잘못입니다. 직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정우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당연합니다, 회장님. 내일부터 당장 개선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보시죠. 정우진의 요구에 박진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죠. 첫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요. 좋습니다. 계속하세요. 둘째, 모든 임원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분기별로요.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수가 계속 말했죠. 셋째,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신고 후 어떤 불이익도 없도록요. 넷째는요. 넷째, 여성 임원 비율을 현재 10%에서 30%로 늘리겠습니다. 3년 내로요. 박진수의 답변에 정우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대한그룹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건호 상무건은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비리가 있다면 법적 조치도 불사하고요. 알겠습니다. 박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끝났어. 다 끝났어. 이건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죠. 정우진이 은지를 봤습니다. 은지야, 이제 괜찮겠니?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우진이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죠. 울지 마. 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알아요. 그냥 너무 감사해서요. 은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우진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죠. 주변 직원들이 은지에게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한 후배가 말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다른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죠. 아니야. 나도 너희 덕분에 힘이 났어. 은지가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의 눈에 희망이 보였죠. 이제 우리 회사도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요. 은지의 말에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송년 회장의 따뜻한 분위기가 다시 돌아왔죠. 정우진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박진수가 다가왔죠. 회장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겁니다. 박진수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며느리 잘 챙겨주세요. 물론입니다. 김 팀장님은 우리 회사의 소중한 인재니까요. 박진수의 말에 정우진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김 팀장님이 회장님 며느리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은지가 실력으로 인정받길 원했거든요. 정우진의 말에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점은 확실합니다. 김 팀장님의 실력은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죠. 저 모습이 정말 좋네요.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렇게 웃는 모습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정우진의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났습니다. 회장님, 혹시 김 팀장님이 집에서도 힘들어 하셨나요? 박진수의 물음에 정우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회사에서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정우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박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송년회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죠. 강요된 술자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즐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은지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시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정우진은 구석 자리로 돌아가 있었죠.
아버님 여기 계셨어요. 응. 은지야, 이제 괜찮겠니? 네. 정말 괜찮아요. 아버님 덕분에요. 은지가 시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은지야, 사실 아버지가 미안해. 왜요? 아버님이 뭘 잘못하셨는데요? 진작 나섰어야 했는데.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정우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님이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매일 아침 도시락 싸줄 때 내 얼굴을 봤잖니.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어. 은지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숨기려 했던 감정을 시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왜 말 안 했어, 은지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님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걱정 끼치는 게 뭐가 나쁘니? 우린 가족이잖아. 정우진의 말에 은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집에서도 힘들었지? 정우진의 물음에 은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아버지가 귀먹은 줄 아니? 다 들었어. 은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진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죠. 미안해, 은지야. 우리 집안이 너한테 상처를 줬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은 항상 제 편이셨잖아요. 그래도 미안하다. 이제 집에서도 달라질 거야. 정우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지는 시아버지의 결심을 느낄 수 있었죠. 그날 밤 은지는 정우진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 왜 이렇게 늦어? 송년회가 그렇게 길었어? 은지의 시어머니 한영숙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네, 어머니. 좀 늦었네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평소처럼 눈치를 보는 모습이었죠. 아니, 아버님도 왜 이렇게 늦으세요? 어디 가셨어요? 영숙이 남편을 봤습니다. 정우진은 신발을 벗으며 차분하게 말했죠. 은지 송년회에 다녀왔어. 네. 송년회요? 왜 거기를 가셨어요? 영숙이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 회사 구경도 할 겸 깜짝 선물도 주려고 갔지. 그때 안방에서 은지의 시누이 정미라가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의 미라는 친정에 자주 들르곤 했죠. 오빠 언제 왔어? 송년회 잘 다녀왔어? 미라가 은지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코웃음을 쳤죠. 어머, 올케 옷에 뭐가 묻었네. 송년회에서 술이라도 쏟았어? 은지의 정장에는 아직도 술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지가 당황하며 옷을 쓸어내렸죠. 아, 이건 실수로. 실수? 회사에서 제대로 못 챙기나 봐. 맞벌이 주제에 이것도 제대로 못해? 미라의 말에 영숙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회사 다니면 뭐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소처럼 참으려 했죠. 하지만 정우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영숙, 미라야. 그만해. 정우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영숙과 미라가 놀라서 남편을 봤죠. 아니, 여보.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오늘 은지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 그런데 집에 와서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정우진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영숙은 당황했죠.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상사한테 멱살 잡혔어. 공개적으로. 영숙과 미라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것도 송년회장에서.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말이야. 정우진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죠. 그런데 당신들은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했나? 정우진의 물음에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맞벌이 주제에 집안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했지. 그게 힘든 며느리한테 할 말인가? 여보. 제가 몰랐잖아요. 모르면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정우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에 보기 드문 모습이었죠. 아버지, 진정하세요. 옳게도 이해할 거예요.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은 딸도 봤죠. 미라야, 넌 더 심해. 친정에 올 때마다 올케한테 뭐라고 했어? 저는 그냥 농담으로. 농담? 우리 아들 벌이로 먹고 산다는 게 농담이야? 정우진이 미라를 쏘아봤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였죠. 은지는 우리 집안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어. 회사도 다니고 집안일도 돕고 말이야. 정우진이 며느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뭐 했어? 은지 덕분에 편하게 살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잖아. 영숙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뭔가? 며느리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은 게 맞잖아. 정우진의 단호한 말에 영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져야 해. 은지는 우리 가족이야.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라고. 정우진이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만약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각오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정우진의 경고에 영숙과 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감싸주다니. 아버님 괜찮아요. 저는 이해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은지야. 이해할 게 아니야.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는 거지. 정우진이 며느리를 받습니다. 넌 우리 집안의 소중한 사람이야. 그걸 잊지 마. 은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고맙습니다, 아버님. 울지 마. 이제 괜찮을 거야. 정우진이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영숙과 미라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죠. 잠시 후 정우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참,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어. 뭔데요, 여보?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나 은퇴한 회사원이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대한그룹 회장이야. 그 한마디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숙과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봤죠. 네, 대한그룹이요? 그 대한그룹 말인가요? 그래. 내가 설립하고 키운 회사야. 영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죠. 어머 세상에. 그럼 당신이 재벌이었다는 거예요? 재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가족을 어떻게 대하느냐지. 정우진의 말에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라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나는 그냥 가족들이랑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정우진이 딸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지가 당한 일을 보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 내 며느리를 지키려면 힘을 써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 영숙이 은지를 봤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죠. 옳게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라도 은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옳게 나도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게.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잊어버려요. 아니야. 잊어버릴 게 아니야. 정우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제대로 사과하고 앞으로 달라져야지.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정우진의 말에 영숙과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은지를 제대로 대우해. 며느리가 아니라 가족으로 말이야. 알겠습니다, 여보. 영숙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미라도 고개를 끄덕였죠. 정우진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은지를 봤죠. 은지야, 이제 괜찮겠니? 네,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은지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죠.
부엌으로 가니 정우진이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은지가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은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 아버지가 하는 거 좋아하잖아. 정우진은 능숙하게 계란을 풀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시아버지 옆에 섰죠. 아버님, 어젯밤에 정말 고마웠어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저 때문에 가족들한테 화내시고. 은지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정우진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잘못한 거지. 내가 진작 나섰어야 했는데. 정우진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버님이 항상 제 편이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은지의 말에 정우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 회사에서든 집에서든 은지가 힘들지 않게 말이야. 감사합니다, 아버님. 두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온한 아침이었죠. 잠시 후 영숙과 미라도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죠. 옳게, 내가 할게. 앉아 있어. 영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은지는 놀랐죠.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어제 힘들었잖아. 오늘은 내가 할게. 영숙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은지는 감동했죠. 옳게, 나도 도와줄게. 미라도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세 여자는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정우진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거죠.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옳게, 이거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영숙이 은지 그릇에 반찬을 덜어줬습니다. 은지는 감사하게 받았죠. 고맙습니다, 어머니. 미안해, 옳게.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지. 영숙의 사과에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다 잊어버려요. 아니야. 잊으면 안 돼. 내가 제대로 반성하고 달라져야지. 영숙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옳게, 나도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미라도 사과했습니다. 은지는 두 사람을 바라봤죠. 고맙습니다. 저도 잘할게요. 가족들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정우진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죠. 식사 후 은지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걱정이 앞섰습니다. 오늘 회사 가면 어떤 분위기일까? 어제 그 일로 회사 전체가 술렁거렸을 겁니다. 은지는 걱정됐죠. 은지야, 준비됐어? 정우진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아버님. 거의 다 됐어요. 오늘 회사 가기 두렵니? 정우진의 물음에 은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걱정 마. 사람들은 내 편일 거야.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지. 은지는 피해자야. 잘못한 게 없어. 정우진의 확신에 은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달라질 거야. 사장이 약속했잖아. 네. 그래도 좀 떨리네요. 괜찮아. 힘들면 아버지한테 전화해.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아버님. 은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영숙이 기다리고 있었죠. 옳게, 도시락 싸왔어. 점심때 먹어. 영숙이 도시락 가방을 건넸습니다. 은지는 놀랐죠. 어머니가 직접 싸주셨어요? 응. 내가 좋아하는 반찬 넣었어. 고맙습니다, 어머니. 은지는 도시락을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힘내. 오늘 하루도 화이팅이야. 영숙이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다녀오겠습니다. 은지는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질 거야. 나도 당당하게 일할 거야. 은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결심이 섰죠. 회사에 도착한 은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문을 열었죠. 팀장님, 직원들이 일제히 은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한 후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팀장님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얻었어요. 다른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는 감동했습니다. 걱정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죠. 고마워 다들. 나도 너희가 있어서 힘이 났어. 은지가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팀 더 잘해보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말이야. 네, 팀장님. 직원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실에 활기가 돌았죠. 그때 사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팀장님, 사장님이 찾으십니다. 은지는 긴장하며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세요. 박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앉으세요, 김 팀장님. 박진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앉았죠. 어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아니에요. 회사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박진수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약속드린 대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김 팀장님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박진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사로 승진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이사요? 네. 실력도 충분하시고 리더십도 검증됐습니다. 박진수의 말에 은지는 당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사는 너무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원래 다음 인사에서 고려하려던 건데 이참에 앞당기는 겁니다. 박진수는 진심이었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으신 겁니다. 회장님 며느리라서가 아니고요. 은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사장님. 축하합니다, 김 이사님. 박진수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은지도 일어나 악수를 받았죠. 그날 오후 은지의 승진 소식이 전 직원에게 공지됐습니다. 사무실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죠. 대박! 팀장님이 이사됐대. 한 후배가 소리쳤습니다. 진짜? 축하해요, 이사님. 동료들이 은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지는 밝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죠. 고마워, 다들. 너희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아니에요. 이사님 실력으로 받으신 거예요. 직원들의 진심 어린 축하에 은지는 뭉클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은지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꺼냈죠. 이사님 같이 먹어요. 후배들이 다가왔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자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이 보였습니다. 은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우와, 이사님. 누가 싸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요? 시어머니세요? 응. 오늘 아침에 직접 싸주셨어. 부러워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거 안 해주시는데. 후배의 말에 은지는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도 그랬을 테니까요. 우리 어머니도 원래는 안 그러셨어. 근데 어제부터 달라지셨어. 무슨 일 있었어요? 은지는 어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나서서 가족들이 변했다고요. 대박. 시아버지님이 회장님이시잖아요. 멋있다. 후배가 감탄했습니다. 멋있는 건 지위 때문이 아니야.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이지. 은지의 말에 후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은지는 행복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이제는 존중받는 느낌이었죠. 식사 후 은지는 시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오늘 이사로 승진했어요. 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감사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한다, 은지야. 실력으로 인정받은 거야. 저녁에 축하 파티하자. 은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오후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은지는 새로운 각오로 일에 집중했죠. 그때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회의였습니다. 은지도 이사로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박진수가 회의를 주재했죠.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원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박진수의 선언에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첫째, 독립적인 신고센터를 설치합니다. 외부 전문가가 운영하고요. 둘째, 모든 관리자는 분기별로 인권 교육을 받습니다. 필수입니다. 셋째, 여성 임원 비율을 3년 내 30%로 늘립니다. 박진수가 차례대로 설명했습니다. 은지는 감동했죠. 정말 회사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김 이사님 의견 있으십니까? 박진수가 은지를 봤습니다. 은지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죠.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담이나 법률 지원 같은 거요. 좋은 의견입니다. 그것도 포함하겠습니다. 박진수가 메모를 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또 하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명확해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되면 안 되니까요. 물론입니다. 무관용 원칙으로 가겠습니다. 박진수의 확답에 은지는 안심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됐죠. 회의가 끝나고 박진수가 은지를 따로 불렀습니다. 김 이사님, 오늘 의견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의견 주세요. 회사를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수가 미소 지었죠. 그리고 김 이사님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일로 회사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김 이사님이 없었다면 계속 모르고 지나갔을 겁니다. 박진수의 진심 어린 감사에 은지는 감동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회사가 변화하려고 노력해 주셔서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악수였죠.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은지는 가방을 챙기며 동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다들 수고했어. 내일 봐. 이사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직원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은지도 미소로 화답했죠. 집으로 가는 길 은지는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모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은지는 얼거렸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었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은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죠. 은지야, 왔구나. 정우진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거실에는 영숙과 미라도 있었습니다. 올케 승진 축하해. 미라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은지를 껴안았죠. 고마워요, 언니. 은지도 시누이를 안았습니다. 영숙도 다가왔습니다. 올케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며느리가 이사래.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지는 뭉클했죠. 어머니 과찬이세요. 아니야. 실력으로 인정받은 거잖아. 당연히 자랑스럽지. 영숙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외식하러 가자.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집에서 먹어도 돼요. 아니야. 오늘은 우리 이사님 승진 축하하는 날이야. 정우진의 고집에 은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은 근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정우진이 예약해둔 곳이었죠.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직원이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정우진의 신분을 아는 직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조용한 룸으로 안내받았죠. 우와, 여기 정말 좋네요. 미라가 감탄했습니다. 은지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버님? 괜찮아. 우리 며느리 승진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정우진이 웃으며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가족들은 건배를 했습니다. 은지 승진 축하해. 모두가 함께 외쳤습니다. 은지는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였죠. 울지 마, 옳게.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 미라가 은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맞아. 웃어야지. 영숙도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가족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당연한 거지. 우린 가족이잖아. 정우진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가족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올케 회사에서 어땠어? 사람들 반응이? 미라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다들 축하해줬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다행이다. 걱정했는데. 영숙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걱정하셨어요? 혹시 사람들이 회장님 며느리라서 승진한 거 아니냐고 수군거리면 어쩌나 했지. 영숙의 말에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도 그건 아니라고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다행이다. 정우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은지는 실력이 충분해. 내가 누구 며느리가 아니어도 당연히 승진했을 거야. 아버님. 은지는 시아버지의 믿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많이 달라질 거야. 오늘 회의에서 여러 가지 결정됐거든요. 은지가 오늘 회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족들은 흥미롭게 들었죠. 좋은 변화네. 다른 회사들도 본받았으면 좋겠다. 미라가 말했습니다. 맞아. 직장 내 괴롭힘은 정말 심각한 문제니까. 영숙도 동의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가 모범이 될 거예요. 은지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정우진이 흡족하게 웃었죠. 그래, 우리 며느리가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거야. 최선을 다할게요, 아버님.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우진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은지야, 이거 받아. 뭐예요, 아버님? 승진 선물이야. 받아봐. 은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름다운 시계가 들어있었죠. 아버님,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시간은 소중한 거야. 앞으로 은지의 시간이 더 가치 있게 쓰이길 바라는 마음이야. 정우진의 말에 은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정말 소중히 할게요. 나도 줄 게 있어. 영숙이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어머니? 용돈이야. 많진 않지만 받아.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는데. 받아. 그동안 내가 며느리한테 잘 못해줬잖아. 이제라도 잘하고 싶어. 영숙의 진심에 은지는 감동했습니다. 나도. 미라도 작은 선물을 꺼냈습니다. 올케가 좋아할 만한 거 골랐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고마워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은지는 가족들을 한 명씩 안았습니다. 모두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은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죠. 독립적인 신고센터가 설치됐고 외부 전문가가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은지는 이사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고 팀원들을 이끌어야 했죠. 이사님, 이번 프로젝트 기획안 검토 부탁드립니다. 한 팀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은지는 꼼꼼히 살펴봤죠. 여기 부분 좀 더 구체화하면 좋겠어. 데이터를 추가하고. 알겠습니다, 이사님. 팀원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잘했어.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성도 높아. 감사합니다. 팀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은지는 직원들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을 잊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은지는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엔 혼자 먹었지만 이제는 동료들과 함께였죠. 이사님, 여기 앉으세요. 후배들이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은지는 웃으며 앉았습니다. 편하게 해.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잖아. 그래도 이사님인데요. 직급은 직급일 뿐이야. 서로 존중하면 되는 거지. 은지의 말에 후배들이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나저나 회사 분위기 정말 좋아졌죠? 한 후배가 말했습니다. 맞아. 예전엔 상사 눈치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다른 후배도 동의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거야. 우리 모두 노력하자. 은지의 격려에 후배들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 은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메모가 있었죠. 이사님, 박 사장님이 찾으십니다. 은지는 메모를 보고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세요. 박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앉으세요, 김 이사님.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박진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올해 직장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정말요? 벌써요? 네. 빠른 변화를 인정받은 거죠. 박진수가 상장을 보여줬습니다. 은지는 감동했죠. 다 김 이사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사장님과 직원 모두의 노력이죠. 겸손하시네요. 어쨌든 시상식에 함께 가시죠. 영광이겠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한그룹에서 추가 투자 제안이 왔습니다. 정말요? 네. 회장님께서 우리 회사의 변화를 높이 평가하셨답니다. 은지는 시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이것도 며느리를 위한 배려겠죠. 감사한 일이네요. 그렇죠.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박진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실을 나온 은지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진의 전화였죠. 여보세요, 아버님. 은지야, 지금 시간 있니?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 회사 근처에 있거든.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회사 앞 카페로 올게. 알겠습니다. 10분 후에 볼게요. 은지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나섰죠. 카페에 도착하니 정우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죠. 아버님 기다리셨어요? 아니야. 방금 왔어. 앉아. 은지는 시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그냥 며느리 얼굴 보고 싶어서. 정우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은지도 따라 웃었죠.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좋아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다행이다. 힘든 건 없고? 없어요. 오히려 일하는 게 즐거워요. 은지의 대답에 정우진이 흡족해했습니다. 집에서는? 집에서도 좋아요. 어머니랑 언니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 다행이다. 정우진이 안도하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거예요. 은지야, 내가 한 건 별로 없어. 내가 잘한 거지. 아니에요. 아버님이 용기를 주셨어요. 은지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야, 아버지가 하나 물어볼게.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은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희망? 네. 저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정우진의 눈에 감동이 어렸습니다. 좋은 목표다. 아버지가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리고 은지야, 하나만 기억해. 뭔데요? 내 가치는 누가 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정하는 거야. 정우진의 말에 은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할게요, 아버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 이야기, 일 이야기, 미래 이야기까지. 시간이 흘러 은지가 시계를 봤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오늘 만나서 좋았어. 저도요, 아버님.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우진도 함께 일어났죠. 은지야, 항상 응원한다. 알지? 알아요, 아버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두 사람은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카페를 나온 은지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죠. 사무실에 돌아오니 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 팀원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우리 팀 프로젝트가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됐대요. 정말? 축하해. 은지가 팀원들을 안았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죠. 이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다들 열심히 한 결과지. 은지는 팀원들의 공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팀 회식하자. 내가 살게. 와. 감사합니다, 이사님.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은지는 행복하게 웃었죠.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서 은지는 팀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요된 회식이 아닌 진심으로 즐기는 자리였죠. 이사님 정말 멋있어요. 한 팀원이 말했습니다. 왜? 이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실력도 있고 사람들도 배려하고. 과찬이야. 나도 아직 배우는 중이야. 은지의 겸손한 태도에 팀원들이 더욱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은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이 왔죠. 은지의 삶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회사가 직장문화 우수기업 시상식에 참석하는 날이었죠. 은지는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옳게, 정말 멋있다. 미라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오늘 시상식이지? 화이팅! 네. 다녀올게요. 은지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가족들이 모여 있었죠. 우리 며느리 오늘 주인공이네. 영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과찬이세요, 어머니. 아니야. 사실이잖아. 정우진도 며느리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은지야, 자신감 있게 해.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은지는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상식장은 시내 대형 호텔이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참석했죠. 은지와 박진수가 함께 입장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저기 테크올리 사람들이다. 직장 문화 개선으로 유명해진 회사잖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은지는 당당하게 걸었죠.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테크올리 차례가 왔습니다. 직장문화 우수기업상 테크올리. 사회자의 호명에 박진수와 은지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지는 가슴이 벅찼죠. 상을 받은 후 박진수가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모든 직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박진수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특히 김은지 이사의 용기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박진수가 은지를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은지를 주목했죠. 앞으로도 저희 회사는 직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며 은지는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죠. 정우진이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으로요. 은지는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와 있을 줄은 몰랐죠. 정우진은 며느리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은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은지는 정우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언제 오셨어요? 시상식 시작하기 전에. 우리 며느리 받는 거 봐야지. 아버님. 은지가 시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정우진도 며느리를 꼭 안아줬죠. 잘했어, 은지야. 정말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아버님. 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용기와 실력 덕분이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는 회사 동료들과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밝은 분위기였죠. 이사님,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한 후배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다들 덕분이야. 우리도 이사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다른 후배도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 모두 할 수 있어. 은지의 격려에 후배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은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죠. 문을 열자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이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깜짝. 가족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축하 파티지. 우리 며느리 수상 축하. 영숙이 케이크 위에 촛불을 켰습니다. 옳게 축하해. 정말 자랑스러워. 미라가 박수를 쳤습니다. 은지야, 소원 빌고 불 꺼.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불었죠. 가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미라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요. 은지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가족들은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따뜻한 시간이었죠. 은지야, 정말 고생 많았어. 영숙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하죠. 우리가 미안해. 처음엔 잘 못해줘서. 괜찮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은지의 말에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게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어. 여자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미라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언니도 충분히 멋있어요. 고마워, 옳게.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정우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냈죠. 은지야, 이거 받아. 또 선물이세요, 아버님? 특별한 날이니까. 은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명함이 들어 있었죠. 대한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자문위원 김은지.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내가 말했잖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네. 그래서 준비했어. 대한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을 내가 자문해주면 좋겠어. 정우진의 제안에 은지는 감동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 같은 거. 내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기꺼이 하겠습니다, 아버님. 은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부탁한다, 우리 며느리. 정우진이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봤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삶이었습니다. 송년회에서 멱살 잡히던 그날. 하지만 그 순간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용기가, 가족의 사랑이, 동료들의 응원이 은지를 여기까지 이끌었죠. 이제 은지는 알았습니다. 진짜 힘은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라는 걸. 서로를 지키고 응원하는 마음이라는 걸. 은지야, 아직 안 자? 정우진이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네, 아버님.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 감사한 마음이요. 아버님께, 가족들께, 모든 분들께. 정우진이 며느리 옆에 섰습니다. 은지야, 아버지도 고마워. 네. 왜요? 너 때문에 내가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어.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다는 걸. 아버님. 그리고 내가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희망을 얻었어. 저야말로 아버님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밤하늘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은지야,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 내 가치를 믿고. 네, 아버님. 약속할게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은지의 미래처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은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은 달랐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사님, 좋은 아침이에요. 응, 좋은 아침. 은지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은지는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대한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자문활동 계획이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 은지는 설레는 마음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빛이었죠.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이 빛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자고. 어둠 속에서 빛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자고. 그리고 은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며느리를 지킨 재벌 회장 시아버지. 그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작 말입니다.